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참 많이 두들겨 패고 있죠. 오늘 또 SBS에서 단독을 했다는데 솔직히 웃겨 죽겠어.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렇게 예약을 걸어놓고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봤어야지.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은요, 웬만해가지고 계좌 추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3자가 계좌를 추적을 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계좌 추적이 안 돼요. 계좌의 흐름, 코인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는요, 바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그럼 과연 이 정보, 거래소에 있어야 될 이 정보는 어떻게 해서 검찰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들어가기 3일 전에, 그 PC에 뭔 그 파일이 있다, 그게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갔어요. 압수수색 하기 전에. 도대체 그 파일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파일이 있긴 있었으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자, 누군가가 정보를 내줬다는 얘기지. 달리 말하자면 검찰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끼워 맞춘 거지. 영장을 하든 아니 그러면 동의를 받든. 그렇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간과했었어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와요. 압수수색은 안 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흔적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면 그게 나와. 어떻게 그렇게 알지? 물론 나온 그 자료만 해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끼워 맞췄구나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인데,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알았지? 자, 코인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코인은요,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서 갖고 나오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 개인정보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요. 근데 검찰은, 법원, SBS는 어디서 알았지? SBS 지들이 알았을까? 아니지. 이것도 검찰에서 나왔지. 이걸 어떻게,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즉,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됐든 아니면 당사자 동의가 됐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몰래 뒷구멍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가 꼬투리가 나왔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나온 꼬투리를 증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던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심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그렇다, 그런 전제를 깔고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언론 플레이를 하지. 언론에 뿌리는 거지.
그러면 언론에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김남국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을까? 왜 김남국을 때릴까요?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이거는요, 목표는 김남국이 아니고 대선 자금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선 자금을 캐기 위해서 2022년 대선 자금을 캐기 위해서 검찰은 김남국을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황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유동규 가지고 김용, 정진상 두들겨 팰 때 그때 이유가 뭐였어요?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들한테 받은 돈은 실은 이재명 정치 자금이다 라는 식으로 했죠. 그리고 김용이 유동규한테 돈 받았다 하는 그 이유, 명목은 뭐였다?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게 검찰이죠. 이미 그때부터 검찰은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왔던 겁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넘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 거의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검찰이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면 대선 자금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선 자금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하면은 이재명을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지금 김남국을 때리는 검찰의 목표는요, 대선 자금입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 보면 희한합니다. 갈수록 의혹이 커진대. 왜? 뭐가 의혹이 커진다고?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심지어 코인게이트라면서 90억 정치권 로비 의혹 어쩌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뭐가 나왔다? 김남국을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정치자금 의혹이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이 왜 공개가 됩니까? 이거는 정말 악질이에요.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이요, 공개될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는 경우는 아예 공개 안 합니다. 근데 그걸 굳이 공개를 했어. 기각이 됐으면은 그 검찰이 다시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록이 왜 남아있죠? 압수수색 영장 공개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오죠? 이거는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변호사도 못 받아봐. 압수수색 영장 가진 데는 법원하고 검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장 판사이거나 아니면은 영장 청구한 검사겠네. 자, 그런데 이거를 SBS에서 첨부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뭘 했다? 내부자 정보 이용, 아이고 놀고 있네. 자,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이게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를 수사할 때 검찰이 써먹었던 수법 그대로 아닌가요? 그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정경심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자, 똑같은 구조로 김남국이 코인 가지고 돈 벌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도 정경심 교수 나왔어? 안 나왔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검찰이 그려놓는 기본적인 그림인 겁니다. 자기들은 내부자 정보가 아니면 뭐가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자, 사전에 예약을 걸어놨다고, 그 예약 걸어놓은 거는 서버에만 기록이 남아있고 당사자 컴퓨터에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그 자료는 누가 줬네? 이거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 아닌가요? 수사 자체가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에 합법적인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영장조차도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뭐 일부에서는 2차례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3차례 기각됐었어요. 그리고 알려진 게 2차례, 3차례지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꽤 여러 차례 작년 연말 뭐 늦어도 올 2월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영장을 청구한 걸로 돼 있어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예.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다? 검찰이 영장 없이 김남국을 뒷조사했다. 예. 코인 업체를 뒤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잡은 꼬투리를 증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에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영장을 법원이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네? 그러니까 바로 언론 플레이에 돌입한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검찰은 적어도 코인 업체를 두들겨 팼네. 그죠? 실제로 보면은 검찰이 올 초에 코인 관련된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난해 한동훈이 미국 가가지고 코인 돈 세탁 이런 부분과 국제 공조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애시당 쪽 검찰은 이쪽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속해서 쭉 기획을 해왔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거지 이미 이렇게.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정근 노트입니다. 자,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몇 언론사에서 이정근 노트라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뭐 일종의 자술서를 썼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7인회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들 그리고 돈줄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고, 재수회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뭐 돈줄 이런 것들도 나왔다라는 식이었어요. 내용을 보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무슨 찌라시도 이런 찌라시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게 찌라시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내용이 그래요. 황당한 내용인데 가장 이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뭐 7인회 노트에 뭐 뜨는 게 뭐 어떤 내용인데, 여기에 이재명의 돈줄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어떤 의원이 사실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다. 뭐 이런 거지.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게 뭐 이원욱 이름으로 적혀 있대. 그래서 우리가 보서 웃었겠지만,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상관없어. 자, 이 7인회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꽤 여러 차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도 돈줄로 지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같은 자린고비가 어떻게 돈줄이 되겠어. 그 돈줄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어디서 큰 돈을 벌었어야지. 근데 큰 돈 벌 수 있는 데가 뭐다? 코인밖에 없는 거야. 김남국 의원이 원래부터 자기가 코인 한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인 이러는 겁니다. 자, 지금 SBS고 어디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딱 하나예요. 사실 진짜 딱 하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신풍님께서 김남국 탈당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일단 김남국을 탈당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뭘 것 같아요? 자, 최측근이 사고 쳤네? 그럼 이재명 네가 책임져야지. 이재명 너도 물러나 라고 할걸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로 또 한참 또 시비를 걸 겁니다. 타이밍상 그게 언제쯤이 되느냐? 딱 7월 말, 6월 말, 7월 초 뭐 이쯤 될 거예요. 늦으면 8월. 딱 그 시점에 누가 돌아온다? 사실 이낙연이 돌아올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검찰 수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은 딱 그래요. 내용이 되게 유치해. 이정근 노트네. 여러분들 제가 뭐 설명을 몇 번을 제가 반복해서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뭐 금괴 200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금괴 얘기 같은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이거를 자술서라고 이거를 뭐 이정근 노트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찰은 상관이 없어. 유치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지들 그래서 끼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거 아니었네 밝혀줘도 상관없어. 정경심 교수 보세요. 주가 조작 아니었잖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러고 뭐 가로등 전멸기 또 뭐 공공 와이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때 조국 장관 때릴 때 그때도 나온 게 뭐다? 코인 뭐 이런 게 나왔었어. 자, 지금 뭔 얘기도 나오냐면 뭐 코인 뭐 거기에서 거기 코인 업체 뭐 연합회 그 코인 단체 여기 블록체인 이 단체에서 뭐 정치권에 로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그런 주장들이 자기들끼리 돌았다. 뭐 그래서 자금 얼마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만들죠. 근데 그 얘기도 사실 찌라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 김남국이 뭐 어쨌다라고 하는 뭐죠? 그 랩마블 뭐 어쩌고 하는 그거 역시도 사실은 몇 달 전에 찌라시 한번 살짝 돌았던 얘기예요. 다들 웃었었던 얘기예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또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왜 퍼뜨린다?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간에 김남국을 뒤져야겠다는 거야. 압수수색을 해서 김남국 주변을 싹 털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털면은 그거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보세요. 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걸로 가 있을걸요? 조국 전 장관 시작은 정경심 교수 주가 조작이었잖아요. 끝낼 때 뭘로 끝냈어? 에? 표창장으로 끝났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거를 하려고 사실 검찰도 처음에 정경심 주가 조작 근거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가 그쪽 업체에 있다더라. 그거 하나 가지고 물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사실 내용 이게 주가 조작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 모르지 않았지만 일단 그걸로 쳐가지고 싹 압수수색 한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가족 단톡방을 턴 거 아니에요. 가족 단톡방 털어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래서 표창장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넷마블 나오고 뭐 나오고 다 개소리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남국을 털겠다. 김남국 주변을 털겠다. 털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거야. 지금까지 얘네들이 코인 업체 조져가지고 뭔가를 빼내기는 했을 텐데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불법적인 수사기 때문에 그거 없어. 그거를 합법화 시키려면은 나중에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처럼 만들어놔야 돼. 근데 법원에서 영장을 안 주네. 그럼 어떡해? 이미 나와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투리를 가지고 막 부풀려서 여기저기 떠돌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1%의 진실과 99%의 억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넷마블 코인 했겠지. 그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뭐 예약으로 그 사고 팔았다? 했겠지. 아니 우리 아들내미도요. 이게 그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여는 시간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서 우리나라에서 몇 시에 사서 그거를 저쪽 나라에 가서 몇 시에 팔아라 그냥 자동으로 걸어 놓더라고. 주식도 그렇게 할 수 있대. 근데 그게 왜? 그게 뭐 불법이에요? 아니 원래 우리나라 거래소하고 외국 거래소하고 시세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코인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 거래소에서 사와가지고 국내 거래소 팔고 이런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외국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사와가지고 국내 거래 자동으로 팔게끔 조건 딱 걸어놓으면 알아서 탁 사서 딱 팔고 이래요. 그거 뭐 잘못됐어 그게? 근데 그런 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어쨌다라는 거 하는 거지.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넷마블 산 거하고 예약 걸어놓은 거하고 전혀 다른 걸 거예요. 예약 걸어놓은 거, 뭐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래요. 예약 걸어놨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코인일 거야. 넷마블은 아마 얼마 사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마치 그거를 한 군데에서 진행이 된 것처럼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압수수색을 해서 털면은 또 다른 거, 지금까지 지들이 시비 걸고 있는 코인 말고 다른 걸로 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와중에서 지금 항상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사실 SBS예요. SBS는요, 제가 볼 때는 이 SBS 법조팀은 검찰하고 진짜 무슨 깜빡 먹었어. 뭔가 진짜 자기들 사이 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 같아. 이동재하고 한동훈 그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진짜 뭔가가 있어.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까지 나올 수가 없어. 자,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김남국 보고 사과해라. 김남국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다. 이런 거를 할 것이 아니라 김남국을 도와줘야 돼요. 함께 싸워줘야 돼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함께 싸워줬어야 했어. 그런데 이낙연은 조국을 검찰이 죽이고 있는데 수수방관했죠. 뭐 최성해 총장처럼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조국을 친 게 이낙연이다. 그것까지는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검찰이 조국을 죽이고 있을 때 이낙연은 수수방관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회해서 한 번은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때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게 대장동이잖아요. 안 되니까 이번에는 김남국을 돌아서 이재명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결국 그 목표는 뭐다? 나중에 어찌 될 값에 나중에 이재명이 무죄를 받아내든가 말든가. 당장 뭐? 조국이 차기 대권 후보 유력한 인기 1순위 1위로 날아갈 때 검찰 수사 때문에 무너져 내렸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을 죽이면은 다음 차기 주자가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그랬잖아요. 조국도 있고 그 당시로는 이낙연도 있었고 이재명도 있었고 야 뭐 우리 단단하다. 야 저쪽에 아무도 없지. 됐어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하나씩 죽여나갔죠. 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갈 때 함께 싸워주는 게 아니라 수수방관하거나 사실상 깐프 먹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목을 조이고 있을 때 이낙연 쪽은 수수방관을 떠나서 그 타이밍에 검찰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자신들이 복귀할 그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박광훈이 왜 4월 말에 하필은 그 시점에 원내대표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필 이낙연은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는지. 보세요. 지금 같은 수준이면요 8월쯤에 검찰 요거 가지고 또 한번 영장 칠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야, 송영길도 탈당했고 누구도 탈당했고 김남국도 탈당했으니 자 이재명 너도 탈당해. 너도
네가 그 무죄라는 거 밝히고 들어와. 이렇게 할걸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한다? 비대위가 차지하겠네. 지금 비대위는 누가 만들어? 박강원이 만들어. 그럼 누가 들어온다? 이낙연이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지금 누가 서 있다?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고민정은 모르겠어요. 어쩌다 항상 뭐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으니까 하여튼 스탠스 자체가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봐. 하지만 송갑석은 검찰의 속내, 그 다음에 이것이 077 정치적 파장까지 다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득바득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임명직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온 거다. 당장 77.7%나 얻은 이재명을 당장 잡아뜨리지 못하니, 그리고 한 차례 대장동으로 잡아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 두 번째 플랜 B에 들어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고민정 뭔 짓을 한 건지 이제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만약에 고민정이 정말 수박이 아니라면 지금쯤 머리에 좀 뭔가 번쩍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 정치적으로 매우 정치적 순결성을 추구하는 사람, 예,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용당하기 딱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 이용당했죠. 그 논리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검찰하고 죽고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이 죽고 살기로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굳이 저렇게 딴지를 걸고 동지들의 힘을 빼는 자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까지도 저는 고민정 의원을 좀 믿고 싶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송갑석은 알고 저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이낙연의 대선 경선 불복이자 지난번 전당대회 불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8월) 달에 검찰이 김남국 코인 요거 가지고 야 알고 봤더니 이게 대선 자금이야 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재명을 한테 대해서 또 뭐 수사를 하네, 소환을 하네 이런 식으로 할 때 또 백광현 같은 그런 놈들이 또 소송 걸겠죠. 직무 정지 이런 거 하면서 짜놓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 그렇게 보면은요,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조금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연막 전술이었을 가능성. 사실 우리가 송영길 대표를 수사를 할 때, 왜 갑자기 송영길?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지금 외국 나가 있는 사람 왜 소환해? 그것도 2021년 거면은 한참 전 거를 왜 끌고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아, 연막이었구나. 자, 이게 다 검사들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검사들 머리에서 나왔다면 어느 놈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검찰 개혁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지난해 3월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검찰개혁법 통과시키자고 그 난리를 쳤을 때 막판에 딴죽 걸었던 박병석 정말 다시 한번 죽여버리고 싶어. 그때 애시당초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됐었다면 검찰 저렇게 못하거든요. 애시당초 검찰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 책임 솔직히 말하자면 박병석이 져야 돼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인데 좋아요. 뭐 비판하라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상황 벌어지게 않게 하려고 우리가 했던 게 지난해 3월에 검찰 개혁, 검사들이 검수 완박 하면서 난리치고 있는 그거 우리가 했잖아. 근데 그거를 막판에 누가 비틀어 버렸어요. 없어야 될 등을 넣는 바람에 검찰에게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준 게 누구였습니까? 박병석이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욕골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어스님 검찰 해체라고 해주셨고요. 이나영님 맞아요 라고 하셨고요. 이명자님 징글징글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김선화님이시죠. 이잼 주변 다 죽이게 하려는 이라고 점점점이라고 하셨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영재님 빨리 추미애 등판시키는 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이 있습니다만 치는구나님 착한 김남국 잘못될까 걱정됩니다. 저는요 김남국 의원 솔직히 걱정은 안 해요. 김남국 의원 고생은 좀 할 겁니다 이번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남국 의원 변호사 시험 1기 출신입니다. 로스쿨 1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사례지오 고등학교에서 사감 선생님 하면서 로스쿨 공부를 했습니다. 웬만큼 독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남국은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먼지가 나왔다면 누가 몰래 먼지를 묻힌 겁니다. 김남국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몇 년 전이에요. 이동영 작가가 김남국을 데리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갔어. 그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 놀러 갔어. 김남국 의원 그 당시 변호사죠. 되게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판 깨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나간다 그만둔다 뭐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 들어온 접대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쿠션 하나만 갖다 주세요. 쿠션? 웬 쿠션? 네, 쿠션을 갖다 주니까 김남국 의원 자기 옆에 탁 세우더래. 세우면서 이 넘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대. 네, 그런 놈이에요. 찔러도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안 넘어가는 친구입니다. 아닌 건 아닌 친구예요. 네. 저 나름대로 아닌 건 아니고 웬만한 유혹이 안 넘어간다 저 자신은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순간순간 긴장이 풀릴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자칫 내가 왜 그런 말을 괜히 해가지고 내 이런 사달이 났지 아우 세상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후회할 때가 많은데 김남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닌 건 절대 안 해요. 되게 착하고 수도분해 보이고 정말 실제로 착해요. 하지만 좀 결벽증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다만 김남국한테 필요한 것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독해지라는 거죠. 이번 기회가 김남국 의원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김남국 의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치지 않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뒷받침해 주는 거죠.
지지에 여러분 지지를 혹시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상한 소리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제가 벌써 한 2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왠지 모르게 내 주변이 조금 의심스럽다. 내 주변에서 내 뒤를 캐고 다닌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그런 정황이나 흔적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가더라도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끝까지 믿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보세요. 결국에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믿고 좀 더 열심히 지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고통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까운 사람 잃지 맙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최연실님,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SBS 보도를 보시고 되게 열받았던 분 많으시고 이게 좀 제대로 시원하게 좀 억울한 얘기를 김남국 의원의 그 해명을 좀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좀 그 보도를 늦게 봤습니다. 늦게 봤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통화를 못했어요. 좀 더 정확한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김남국 탈당하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김남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